새마을금고가 드디어 뱅크런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새마을금고가 겁나게 위험한 짓거리를 했어요.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각종 채권들하고 증권들을 매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 매각을 했다는 거죠. 소비자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절대 부도 안 납니다. 부도 나면 저희가 100%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쳐놓고 돈 될 만한 건 벌써 팔았다는 거야. 이거 미국 은행들이 부도 나기 전에 많이 쓰던 수법이거든요. 네? 근데 새마을은행이 어저께 그거 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금고가 그거 했다 그러고 증권가의 찌라시가 쫙 돌면서 은행주들 비롯해갖고 관련주들이 막 떨어지고 고려신용정보나 뭐 SCI 같은 그 나중에 그 추심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나 채권 처리하는 기관들 주식이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팩트로 밝혀져서 실제로 팔았더라고. 어머.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정부가 안 도와준다 그랬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이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새마을금고만큼 안정적인 금융기관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펀딩이니 채권이니 뭐 외환이니 그래갖고 가끔 투기성으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대출들이나 상품들을 취급하기도 해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말 그대로 조합이기 때문에 절대 조합원들 그러니까 예금주들의 예금을 운영해서 그걸로 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형태의 금융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튼 짓을 안 해. 근데 대신에 새마을금고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게 내부적으로 비리나 부정부패 되게 많이 연루된 데가 조합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은행장들이 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자꾸 저질러 갖고 그걸로 인해 하고 가끔 이제 문제들이 생기긴 합니다만 지방 토호하고 또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일각의 문제고 새마을금고 전체의 안정성을 이게 흔들 만한 그런 여건들은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러고 있냐면 금융권의 그 부실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PF 대출이라고 그러죠. 이 집 짓고 있는 애들이 나중에 분양해갖고 갚아줄게요 라고 얘기해갖고 빌려간 TF 대출들이 부실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그 예금 자산들이 위험 순위에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상황인 건데 일반 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이나 좀 큰 규모의 어떤 금고 같은 형태의 1, 2 금융권들은 그나마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소리 안 나게끔 가리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금고 장부가 너무 뻔한 거야. 예금 받은 걸로 대출한 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네. 근데 대출이자 연체되고 대출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올 것 때문에 연장 신청 들어오고 막 이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위험성들이 강조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일단 지네 직원들이 먼저 빼버려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지네가 자기 금고에 넣어놨던 돈을 뺍니다. 그럼 금방 소문나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감사한다고 해갖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뭐냐? 지금 있는 상품을 연장하거나 새로 예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세금을 깎여주겠다는 거야. 아니 맡겨서 부도 날지 어쩔지 모른다는데 돈을 더 가져오래. 돈을 더 갖다 넣으라는 거야. 세금을 깎아준다고. 특별히 새마을금고만을 위해서 금융소득세를 깎을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줄 테니까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 이게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지. 넣겠어요? 일반적인 서민 같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빼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야 여기서 잘못 말하면 자칫하면 감옥 간다 이 상황에서. 그거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네가 갖고 있는 주식이랑 채권을 벌써 팔았고요. 네. 지네 직원들이 놓고 있는 예금을 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죠. 왜? 정부가 다 100% 물어준다 그랬거든요.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인데 그렇지. 무슨 뭐 100% 다 물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자가 높고 오래 거래해 오시던 편의성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라 그러면 최소한 이 정부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그 법 자체를 어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금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고액예금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찜찜한 돈을 숨겨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빨리빨리 갈아타시기를 권하고 싶네요. 왜냐면 이런 얘기가 이미 뉴스를 타버리면요. 절대 진정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나 가입자들이 진정 안 돼. 이 얘기는 결국은 정부가 몇 조 원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구제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뱅크런 사태는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만한 돈을 지원할 돈이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정부가 올 상반기 때 이미 예산을 마이너스로 운영을 해갖고 세금은 23조 원 가까이 덜 거쳤는데 지출은 40조 원 이상을 더 해버렸고요. 그중에 32조 원 가까운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와 버렸어요. 어디다 지금 채권이나 이런 걸로 꺼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30조가 넘는 돈을 올 상반기 때 이미 6월 전에 빌려 썼다고 합니다. 즉 한국은행도 이미 정부의 30조 원 넘는 돈을 삥을 뜯겼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시중은행에다 내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새마을금고를 파다 보니까 시중은행 부실이 나오는 거고 한국은행에 재정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게 나오는 거고 기재부가 추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안 남아 있다는 거. 예산이 지금 2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거쳤다는 얘기야. 그럼 올해 적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에 600 몇 조 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47조 원 정도를 적자를 낼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적자가 이미 상반기 때 차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상반기 때 20조 이상 세금이 덜 거쳤으면 하반기 포함은 40조가 또 덜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올해에만 우리 정부 국고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얘네들이 나라 말아먹는다, 경제 망쳤다 하면서 국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게 70조인데 5년 동안 한 게. 네. 이 정부는 1년도 안 돼갖고 벌써 80조를 헤쳐 잡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은 전혀 뉴스에 안 난다는 거죠.